여기가 남산동이라고 네. 대구에서 비수성구, 그러니까 수성구를 제외하고 나면 아마 앞으로 1등이 될 지역, 그리고 평당가가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도시가 생성이 되면 팽창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택지가 생겼다가 중심지가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회귀하는 지역. 네. 그 중에서 대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택지 이상의 새로운 주거 지역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거기가 대구에서 대표적인 곳이 남산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라은동역이라고 대구가 1, 2, 3호선이 있잖아요. W 역세권이 3군데가 있는데 반월당역, 명덕역, 청라은동역 이렇게 있는데, 반월당역은 사실 중심 상업지역이고 청라은동역과 명덕역, 그 중에서 청라은동역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청라은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에는 남산 롯데캐슬, 우측편에는 요번에 올 초에 입주한 청라이스 자이가 이 지역에 1등을 다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뒤쪽에는 서안 포레스트, 대신 센트럴 자이, 저 우측편에는 남산 자이 하늘채, 이 정도가 대표적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셉이 그러니까 2호선 라인, 범어내거리랑 그 다음에 남산동 뺄 수는 없잖아요, 대구에서. 그리고 축전동, 그 다음에 태평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산동이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외지분들은 범어동은 다들 아시거든요, 수성구는. 근데 남산동은 대구분들이야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이제 타지분들은 남산동 하면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쭤보러 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남산동은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딱 중심에 있다가 남산동이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생기고 회귀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또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입지는 좋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평당가는 높고, 그러니까 대구의 2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대구가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뭐 남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고. 남산동 분위기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구든 다른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청라이스 자이가 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입주장은 아주 빨리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매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높여서 내놓으신 상태고, 전세랑 월세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이제 거의 소진이 된 상태예요. 남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2년차가 올해 9월 말부터 도래하는데, 그 청라이스 자이 입주 시기 때부터 해서 매물이 소진되다 보니까 남산 롯데로 많이 눈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잔금을 2년차로 맞추고 매매 거래가 아주 많이 진행되었고, 바닥을 조금 다진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전세랑 월세 같은 경우에도 2년차가 도래하면 매물이 통상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주 만족도가 높으시다 보니까 갱신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근방에 그 청라이스 자이 입주와 맞물려서 근방에 많이 금액대가 무너졌던 뭐 대신자이, 그 다음에 극동, 이 근방에 기존에 이제 있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금매는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남산 롯데캐슬이 여기입니다. 청라이스 자이가 여기고요. 궁금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청라이스 자이가 입주가 올해 2월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대구가 최저점이 1, 2월이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청라이스 자이를 시작으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됐다. 그래서 청라이스 자이가 특례 보금자리 득을 보면서 거래가 좀 됐고, 그러면서 다시 남산 롯데캐슬로 넘어왔다, 이렇게 맞나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산 롯데캐슬이 이제 2년차가 돌아오잖아요. 네네.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얼마 전 실거래가가 7억 7천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정상적인 거래인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올해 9월 달이 이제 2년째니까, 그러면 길게는 뭐 내년 초까지 해서 이제 2년 비과세 받으시려고 잔금을 길게 잡은 그런 물건이나 아니면 그때 맞춰서 뭐 나오는 물건들이 있나요? 금매나? 네, 지금 저희들이 거래하기를 지금 우리가 남산 롯데캐슬은 2021년 9월 30일 입주부터 시작했어요. 2년차가 도래한 건데 지금 실거래가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일부 조합원들 빼고는 거의 23년 9월 30일 이후에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 지금 앞에 일부들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3년 10월부터는 매물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신 분들 매물 다 빠지고 급하지 않으신 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실거래가는 정상적으로 9월 30일 이후에 띄어진 거라서 정상적으로 다 거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2년 전이면은 전세가가 최고점이었을 거잖아요. 네, 최고점 2억 그럼 지금 7억 9,500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전세가 지금 거의 역전세가 지금 갭이 상당한데 그런 매물들 혹시 이런 시기가 되면 일명 우리가 던지기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전세금 내줘야 되니까 그런 매물 금매들은 좀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거래를 특례보금자리론이 풀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2월, 3월, 5월, 6월 굉장히 많은 거래가 활성화되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다 거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세가 지금 늦게 들어가신 분들 12월 달 많게는 길게는 1월, 2월 달까지 내년 초까지 그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금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뭐 거래를 어느 정도 하셨다. 네네. 그런 분들은 하셨고 오히려 이제 금매 나올 소지는 더 없다. 네, 금매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거래가 지금 전고점이 9억 5천에서 6억까지 떨어졌다가 6억 5천, 6억 4천에 떨어졌어요. 6억 4천에 6억대까지 떨어졌다. 갑자기 또 1억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분들 저는 투자자니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6억 매매가고 6억 중반까지 떨어졌으니 그때 전세가 3억 5천은 했으니 3억 갭이면 3억 넣고 이게 10억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잖아요. 사실 10억 넣고 3억 넣고 6억 5천에 사서 10억 정도가 되면 3억 넣고 3억 먹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뭐 거래가 좀 그렇게 하셨나요? 실제로 올 초에 투자자분들이 오신 경우에 3억 정도 갭을 생각하고 오셨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를 먼저 보셨다가 수성구는 3억 갭으로는 이 정도 입지를 사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5억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춰서 이제 바로 롯데로 눈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청라헬스자이랑 롯데를 많이 보셨는데 청라헬스자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거래상의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전세가가 많이 무너졌었어요. 2억대 중반까지 무너졌었기 때문에 실제 3억 갭보다 좀 더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3억 갭으로 됐는데 초반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6억대 초중반에 매수를 하시니까 그 갭으로 가능하셨고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3억보다 갭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내고 월세 세팅하실 계획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 잔금 전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나쁘지 않은 포지션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지역의 1등 아파트니까 수성구보다는 오히려 더 투자 기회로서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럼요. 3억 넣고 3억 먹는다면은 예전 전고점이 9억 5천이었으니까요. 그것만 봐도 한 3억을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투자 가치로서 높은 지역들은 그 반등이 진짜 급반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시고 이때다 싶으면 숨도 쉬지 말고 그냥 바로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지켜보지 뭐 이러다가 1억이 그냥 급등한다. 보시면 되고 사실 저 같아도 남산동을 워낙에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지가 워낙 괜찮으니까 수성구는 사실 그래도 대구는 학군이 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뭐 이야기했듯이 더블 역세권 안에 그 삼각형 안에 있는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남산동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단지 단점은 학군이다.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새로 이제 생긴 지역이다 보니까 택지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초등학교와 학교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약하진 않나. 아직까지인 거지. 세월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초등학교가 남산 초등학교가 그 유명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밀 지역이에요. 유명하니까. 남산 초등학교. 쭉 아파트가 지금 천세대, 청라헬스자리가 천세대, 남산 롯데가 천세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밀 초등학교인데 일단은 사람들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남산 초등학교를 보니까 바로 롯데캐슬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남산 초등학교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 개성중학교가 여기 있고요. 네, 개성중학교, 성명여자도 있고 신명도 있어요. 신명이 어디 있죠? 신명은 여기 4대 서문시장. 네, 서문시장에서 개성중학교 있고 여기 성명이 있잖아요. 성명인데 여기 신명고등학교. 네네. 나 중학교 이야기 하시길래 네, 신명고등학교. 네네. 보시면 되고 학원가는 보통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갖춰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학원가는 어디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수성고 라이딩을 하시는지. 학원은 지금 중학교는 지금 라이딩 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초등학교 같은 거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이 근처에 있는 학원가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남산 초등학교 주변에 학원가가 조금 형성되어 있어요. 형성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서 역세권이 끼고 있으니까 청라운동역 2호선, 3호선이 있으니까 보통 라이딩으로 지금 많이 학원가 수성구청까지 5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그쪽으로 엄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사실 2호선 타면은 수성구청역까지 금방이거든요. 한 뭐 5정거장가 10분 하면 되는 거리라서 부담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다 차로 이동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하철로 이동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금방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중구가 중심가에 있음으로써. 이 지역의 지금 대표적인 단지 보니까 한 13개? 15개 단지 정도가 있거든요. 남산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남산 대신동까지 하면 근데 대표적인 단지가 1등이라고 하면 남산 롯데캐슬, 그럼 청라이스 자이, 그럼 좀 더 하면은 남산 자이 하늘채, 이번에 분양권인 뭐 청라언덕 서안,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자이, 대신 센트럴 자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조금만 해주시면 단지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면 포인트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곳은 청라일스자이 아파트 분양권 상태였고 뭐 대구에서 이 안 좋은 분위기 중에서도 마피가 없었던 분양권으로 유명해요. 네네. 실제로도 던지는 분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매수자 분들이 관망을 하신 거지 다들 더 떨어질까 봐 기다리셨어요. 사실 입주장이 되면은 금매가 쏟아지지 않을까 하셨는데 물건이 위치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실입주자분들도 아주 많으셨고요. 전월세도 가격대가 무너지긴 했지만 아주 빨리 소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장이 막상 되었을 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풀리고 대구가 반등을 하면서 매물이 많이 걷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빠지지 않고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보면 더블 역세권에 남산초가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이고 그런 장점이 많은 것 같고요. 남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자이보다 한 1년 반 정도 일찍이지만 영구조망, 그 다음에 남산초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이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청라사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올 초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피도 많이 생기고 전월세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이미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고 거래도 5억대로 뜨문뜨문 되고 있고요. 전월세는 특히 여기 있는 남산 롯데나 청라이스 자이 못지않게 잘 나가고 금액대도 꽤 받쳐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동이긴 하지만 배치를 되게 잘 뺐어요. 그래서 막히지 않고 고층 같은 경우에 부유가 앞산까지 쭉 튀어서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지도 보시면 청라언덕역 서안 포레스트가 여기거든요. 여기 세 개 단지가 세 개 동이 이렇게 트여 있는 뷰예요. 여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그 3일 그 계단이랑 여기 계산성당 이렇게 해서 뷰가 영구부여라고 하죠. 뷰가 좋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가격대가 지금 한 6억 선이잖아요. 네, 84 기준으로 해서 6억 초반대인데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이 금액대면 동대구 그러니까 동대구 쪽에 뭐 디얼로나 뭐 동대구 화성이나 이샌디나 걔네들이랑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한 6억에서 6억 선 초반선 그러면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역세권이고 더블 역세권이긴 하니까 여기가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또 동대구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또 그 단지들이 리딩하는 단지고 1등인 단지고 여기서는 남산동인데 그래도 조금 1등은 1, 2등은 아닌 그런 단지니까 선택을 어디 해야 하느냐. 물론 남산동에 계시니까 남산동이 좋다고 하시겠지만 은밀히 따지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 저도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남에 뭐 아파트가 뭐 봤을 때는 그래도 2등, 3등보다는 1등 하는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동대구가
네, 동대구 1등이 낫지 않을까. 남산동에서 중계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좋아요. 네. 뭐 전월세는 사실 솔직히 서안이 아무래도 위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살기 너무 편한 곳이고 가격대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서안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봐요. 투자자로 봤을 때 전세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가격대에 비하면. 그래서 투자로서의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전세가가 뭐 보시면 뭐 3억 5천이잖아요. 근데 6억대다 하면은 금액대가 뭐 투자 금액으로서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 전세가 낮은 이 대구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뷰가 와 여기가 성모당이라고 하죠. 수년이랑 예. 와 여기 뷰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딱 뭐랄까 이제 데이트하기 좋은 손잡고 이제 한 바퀴 돌기 좋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못했죠.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슬프네. 대구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영구 뷰를 가질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뷰가 좋지만 뭐 재개발이 되거나 앞에 뭐 단지들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막힌다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여기는 영구 뷰가 뭐 수년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성모당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영구 뷰로서는 괜찮은 단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산 롯데캐슬이 괜히 1등이 아니구나. 남산 초등학교를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좋다. 그리고 또 우리 역세권에 청라이스 자이도 나름 새 아파트에 여기 상가들이 있으니까 또 괜찮다. 어쨌든 남산동을 2개 단지가 뭐 리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개인적인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중구에 있지만 저는 중구를 크게 2군데로 나눠요. 태평로 쪽랑 이제 여기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의 남산동, 대신동 쪽을 나누는데 태평로 쪽이 이제 대대적으로 입주를 시작을 하잖아요. 입주를 시작하다 보면 거긴 또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서 원주민도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아마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산동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사실 거리적으로 많이 멀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떤 상황이 될까 싶어서 이제 여쭤봅니다. 청라S 자에도 전에 이제 뭐 오페라 W랑 입주시가 어느 정도 겹쳤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지 않나, 아니면 전세가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전세 매물 개수에 영향을 받는지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산 롯데 같은 경우는 2년차 돌아오고 있고 청라이스자는 입주장이 마무리되었고요. 태평로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올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W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의 최저 전세가가 33평 기준으로 1억 후반대까지 형성이 됐다가 지금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달성 프로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전세가 아주 많이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33평 기준으로 1억 후반대가 있었는데 그 물건은 아주 빨리 소진이 되었고요. 지금은 2억 중반 매물도 많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 시기에 지금 롯데나 청라이스자에는 어땠냐 하면 청라이스자에는 입주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에 거의 입주장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세가가 3억 전후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 시기에 롯데는 사실 2년차가 도래하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지도 않았지만 특수하게 롯데를 찾는 분들이 계셨어요. 조망권이나 초등학교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3억대 중반의 거래가 몇 건 되었어요. 그걸로 봤을 때 선호도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게 태평로 입주장이 있다고 해서 남산동이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세가가 확실히 받쳐주긴 하네요. 남산동에서. 태평로는 W는 진짜 1억 후반대까지 나왔었거든요. 전세가가. 지금 달푸힐도 지금 2억 5천대 정도. 그러니까 도어 힐스는 한 3억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확실히 남산동의 전세가는 좀 더 입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받쳐주긴 하네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2억이 있는데 어디를 갈까요? 전세를 갈까요? 아니면 혹시나 2억대로 괜찮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많이 추천 아닌 추천을 했던 게, 추천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디를 살까 고민을 했을 때 봤던 단지가 사실 뭐 절대 제가 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대신 센트럴 자이였지 않나 최근에. 왜냐면 뭐 정고점 대비해서 얘가 4억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7억 뭐 초반까지 갔다가 4억 초반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격을 잘못 받는 줄 알았어요.
얘가 지금 2015년식인데 8년차, 9년차잖아요. 근데 이 4억 초반이면 가격이 엄청 저렴한 거라서 2호선 라인에. 예, 그래서 이 가격이면 4억 중반대면은 뭐 대출이 한 2억 정도 특례 보금자리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2억을 넣으면 뭐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준다면은 내가 2억밖에 없어. 아니면 뭐 2억 5천밖에 없어. 이러면은, 물론 지금은 한 1억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5억 초반대까지, 중반대까지 나오니까. 뭐 그렇게 여쭤보는데, 또 이게, 대신자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남산동 대장이었어요. 남산동이 그전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있었고 신축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신자이가 자이 브랜드의 대단지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근방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셨고, 그래서 기존 대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 4억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었죠. 작년 말 5초까지. 근데 장점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대로 이 위치에 이 정도 대단지 인프라를 누리고 또 남산초 배정이에요. 선호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남산 초등학교로 가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점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최근에 또 질문을 제가 또 받았던 게 대신 센트럴 자이가 지금 가격대가 좀 오르면서 지금 5억 초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마다 다르긴 하겠죠. 앞동과 뒷동의 차이가 있고 타입마다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대단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5억 초반 정도가 되어야 좀 괜찮은 동호수를 잡으니까 그 가격이면 또 비교가 되는 게 또 태평로에 또 여기 지금 가장 핫한 달포힐이죠. 달성파크 브루지오 힐스테이트랑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달성파크 브루지오 힐스테이트는 이제 뭐 분양가 대비해서 5억 5천이면은 지금 남아있는 물건 중에서는 좋은 걸 잡을 수 있으니까, 과연 비슷한 가격대 신축을 하느냐, 입지적으로 조금 더 좋은 기축을 하느냐,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는 게,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어떠신지 의견도 여쭙고 싶네요, 제가. 물론 남산동에 계시니까 남산동이 더 좋긴 하겠죠. 네. 실제로 그 손님들이 오시는 경우에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24평이 지금 5억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 대신자이가 33평이 그 금액대 가능하고, 달성 프루지오 힐스테이트도 33평이 그 금액 정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휘파람님 말씀대로 와이프분 선택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을까. 자고로 여자 말을 들어야 인생이 편해진다. 사실 이게 선택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달포일이 예를 들어 정말 입지가 너무 빠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규모 단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뭐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사실이라서 아마 비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입지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남산 대신동이 더 좋을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신축이면서 또 사무소 역세권이 달포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